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이슈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러모로 아주 충격적인 일인데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오늘 강성민 변호사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성민 변호사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 대통령은 현재 인도를 방문 중입니다. 사흘 후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인도에서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좀 급박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죠? 네, 이 문건의 내용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을 해서 촛불 시위를 진압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문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해서요.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이 촛불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군 병력을 통해 진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기각이 되면 아무래도 촛불 시위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질 테고 시위 양상도, 집회 양상도 훨씬 더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었을 테니까요. 자,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정당성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국민들을 진압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촛불 시위가 워낙 거대했는데 만약 이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 이 시민들이 폭도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하나의 근거로 이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고 이 전국 지자체에는 기갑여단과 공수특전여단, 이 기계화 보병사단 배치 등 군병력을 투입을 해서 이 촛불 시위 세력들을 진압하는 것이 계엄령 문건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맡을 것과 비상계엄 선포 2개월 내에 국회를 장악할 것 등의 계획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참 보도를 통해서 이전에 들었습니다만 듣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 시내에 탱크나 장갑차, 특수부대 인원 배치까지 정확하게 어디에 두겠다, 이런 것들을 기무사가 지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이런 군 병력 이동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한미 연합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국군 통수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무사의 권한 범위 바뀌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더 나아가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가 좀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실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죠? 네, 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군은 봤었던 것 같은데요. 자, 법적으로 보면 혹시 촛불 집회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계엄이라는 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 비상계엄은 그 요건이 그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이 되어서 이 행정과 사법 기능을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선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경비계엄이라고 해서 이 사회 질서가 교란이 되어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 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이 촛불 집회 때 쓰레기 하나 없이 그리고 사상자 한 명 없이 해산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도 당연히 계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상계엄, 경비계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게 국민적인 일반적 정서 같은데, 자, 아무튼 어제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또 고강환 기무사 참모장을 고발했는데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병력 운영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었죠? 네, 이 형법상 내란 예비 음모죄 그리고 군형법상 군사반란 예비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어떤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형법상 내란 예비 음모죄는 이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준비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예. 이제 국토를 참전한다라는 말은 영토의 전부나 일부를 점거를 해서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배제시킨다라는 뜻이고, 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내리는 그 행위를 내란이다 이렇게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엄의 요건에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계엄이 선포된 뒤에도 국회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하면은 해제를 해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문건에 보면은 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국가의 권한이 정지되는 계엄령을 검토한 것 자체가 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준비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무사 내부에서 계엄령을 직접 검토하고 문서 작성에 직접 개입한 이들은 기무사 사령관, 참모관 이 정도 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이들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이 한민구 전 장관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이 국방부의 병력 출동과 관련한 검토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박근혜 정부 말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책임자였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 두 명이 촛불 집회 당시에 안보 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이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의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을 꾸리는 건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군 내부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겠죠. 네, 지금 이미 3월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관련 문건을 보고 받았었고, 예.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도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 청와대에서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음에도 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가 된 후에도 이번에 고발의 대상이 된 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에 들어가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계엄령 검토 지시라는 것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민구 전 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말씀도 드렸지만 이 두 사람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예. 이 군 관계자들도 다수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 청와대는 국방부 군 검찰단의 수사를 맡기되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를 하고 예. 그 과정에서 군 수뇌부의 지휘도 받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면 민간 검찰과도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